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바이오 종목들 몇 가지 소개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주 비크름을 타면서 굉장히 강한 모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굿모닝 작전 6부 순서를 제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 공교롭게 긴급으로 편성한 공개 방송을 진행하다가 10시에 여러분들의 방송과 지금 합쳐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시간은 지금 굿모닝 작전으로 오신 우리 유튜브 쪽에 계신 분들하고 와우넷 플랫폼으로 현재 와 계신 분들 도합으로 보면 지금 와 빵빵합니다. 2,000명이 넘습니다. 다 하면. 자, 지금 유튜브 쪽 굿모닝 작전으로 오신 분들, 제가 왔죠. 사실 제가 지금 중간에 끼어든 건데 끝까지 1시간만 정도 좀 같이 해주시면서 오늘의 내용들 같이 좀 공부하시고 또 느끼시고 동감하시고 또 매매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요런 안내는 드려도 되겠죠? 제가 오늘 장중 공방을 지난 화요일에도 하더니 왜 3일 만에 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무려 이번 주에 엄청난, 지금 요거는 이제 수익왕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주간 베스트 1등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수익왕 타이틀을 따게 되면서 이번 주에 급하게 장중 공개 방송 부여를 받아서 오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 정도 되면 이제 환호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2차 전지 왜 세냐고요? 이따 안내 드릴게. 자, 저는 수익왕이에요. 자, 이렇게 안내 드리면서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자, 우리 지금 양쪽 이원화돼 갖고 얘기를 들려 보니까 조금 번잡은 하지만 너무 기쁩니다. 사실 양쪽 분들을 다 모실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역시 유튜브 쪽 우리 반응이 뜨겁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간 베스트 1등, 주간 수익률 플러스 6.97%, 요렇게 났거든요. 요런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가 딱 보이는데, 제가 요거예요. 오늘 오가노이드, 제가 오가노이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에서 오가노이드 한답니다. 이거 가지고 오가노이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오가노이드가 오늘 삼성발로 또 뭐 이슈가 나오면서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아침 수익 플러스 시간에 최근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2번이나 전략주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전략주로 최근 2번 언급, 오가노이드, 전략주가 아니라 전략주인데, 자, 오가노이드 드디어 작은 박스권을 돌파해가지고 강하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저는 오늘 뭐 급하게 지금 팔았습니다만 앞으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삼성의 시간이 온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삼성의 시간. 오늘 주제가 삼성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삼성이 뭐 하겠다?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삼성에서 뭐 한다. 삼성이 뭔가 한다. 이게 이제 시장의 키워드다. 키워드. 말씀 알아들으셨죠? 그래요? 좋습니다. 오가노이드로 약간 덕을 보셨거나 약간의 뭐 수익을 올리셨다 이런 분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뭐라고 유튜브 시간, 유튜브 이 굿모닝 작전에다 대고서 얘기를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진짜 좀 알아서 하세요. 예, 알아서 좀 뭔가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그냥 계시면 안 돼요. 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작은 수익이 난 종목에 대해서, 근데 저는 좀 조심스럽게 삼성 바이오가 오가노이드 한다고 한 게 그게 아주 무시하면 안 되는, 삼성이 앞으로 이제 뭔가 한다라는 큰 그 사업적인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갖고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다시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알을 깨는 작업은 계속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그리고 7월달 오늘 지수가 플러스 났다가 지금 또 막 살짝 뭐 마이너스가 나긴 하는데, 이번 주 들어서 특징이 뭔가요? 3,200을까지는 잘 왔어요, 어떻게든. 3,200까지 온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건들건들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를까 내릴까 막 이러면서 흐름들이 오르다가도 약간 내리고, 또 어제처럼 막 30포인트 마이너스 나다가도 플러스 나고, 어쨌든 밀리면 밀리는 대로 개인 수급이 받쳐주고, 올라가도 개인은 또 포메이션을 일으키고, 사실 지금 7월 말까지만 보면 시장은 약간의 이제 꽃놀이패죠. 꽃놀이패 상황입니다.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난다고 지수 이제 끝장났나 보다 이러실 게 아니고요. 적어도 7월 말까지는 이런 장의 연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장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파도를 잘 타야죠. 어제도 그제도 제가 3일 전에 공방 드릴 때 7월 하순에 대응 전략 말씀드리면서, 사실 뭐 3일 사이에 제가 시장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사실 거기서 거기죠. 비슷한 얘기 오늘 또 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부로 해서 또 추가된 이슈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쪽은 일단 채팅창이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11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 가능하니까요. 질문 주세요. 지금도 쭉 올려주셔야 이따가 같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 이래저래 실장님 연장 결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대기자가 생길 정도까지 특강이 지금 성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분들한테는 뭐 어쩌다가 지금 노출이 됐지만 지금 계속 저희 쪽 그 장중공방 쪽에는 뭔가 제가 또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잠깐 노출이 됐는데, 뭐 나중에 아름아름 알아서 오시면 되겠고,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 우리 굿모닝 작전 시간에 제가 공개한 게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LNF 샀다 그랬잖아요. LNF 55,000원 55,700원인가? 이거 매수했다는 거 저번에 2, 3일 전에인가 공개한 적이 있는데, LNF 왜 샀냐고 물어보셔갖고 제가 그 K리포트를 소개도 드리면서 2차전지가 바닥이냐고 맨날 물어보시는데, 바닥은 친 것 같고 다만 재미있는 게 없으니까 세게는 안 가지만 은근히 바닥은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렇고요. 어저께 기사 나온 거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기사 났습니까? 주간 ETF 수익률이 2차전지가 1등을 했다는 얘기 어제 나왔어요. 어제 관련해서 보면은 2차전지 ETF가 주간 수익률 1등이다. 뭐 LG화학도 요새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요. 오늘 뭐 2차전지가 왜 가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두 가지라고 보는 거죠. 하나는 2차전지에 대해서 약간 그런 수급이 쏠렸다. 그러면서 또 공매도가 뭐 상환을 약간 수급적으로 메리트가 생겼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오늘 왜 그럼 오늘 하필이면 오늘 올랐냐? 저는 뭐 재료를
네, 루시드에서 찾습니다. 뭐 아침에 보셨잖아요. 루시드 우버가 대량 구매 주문했다며. 대량 구매 주문, 이게 크죠. 예, 루시드가 원래 진짜 사실은 뭐 테슬라의 대항만이 뭐니 그러다가 사세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버에서 루시드에 대해서 대량 구매했다. 이게 전기차의 캐즘 내지는 루시드도 뭐 살아날 수 있어? 그러면 전기차의 약간의 그 뭐 완성업체의 캐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시장이 커지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오늘 2차 전지가 폭발하고 있고, 마치 어저께는 바이오의 날이었는데 오늘은 2차 전지의 날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어떤 섹터의 날인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제가 얘기를 드린 것 중에 적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디 갔냐? 이걸 제가 얘기를 안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페이지에서 좀 따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계속 드리죠. 예, 이 말씀 드리면서 뭐 새 정부의 이제 3천이 넘는 선하고 3천이 이하에서 이제 열심히 노력해준 섹터가 있고, 그 위에서 이제 열심히 또 역할을 해야 될 섹터들이 있는데, 여기 제가 하나를 뺐는데 바이오까지 넣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소외된 섹터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통신, 요런 쪽을 보셔야 된다고 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3,200선에서 지수가 꿀렁대면서 뭐 이 종목 저 종목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봐서는 물론 뭐 원전도 올라가고 조선도 올라가지만 신고가를 뚫지는 않죠. 고점이 있고 나서 쭉 내려온 다음에 다시 반등 나오지만 신고가를 뚫는 방산이나 조선이나 원전은 별로 없어요. 지금 새로 신고가를 뚫는 애들은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애들이 오히려 52주 신고가나 6개월 신고가를 뚫는 기업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천을 넘은 상태에서 시장이 어느덧 갖고 가는 어떤 주도주의 그 패권 싸움이, 저는 뭐 물론 뭐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조금은 더 돈은 약간 덜 올랐거나 이제 저평가돼 있거나 관심 없었던 그런 섹터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은 어제는 바이오의 날, 오늘은 2차 전지의 날. 그럼 내일은 뭐가 될까요? 월요일이죠. 월요일. 내일 월요일은 뭐가 될까? 내일 모레는 로봇의 날이 될 수도 있죠. 엊그제도 로봇주 한번 로보티즈 가지고 신나게 한번 갔었는데 또 2, 3일 쉬었으니까 뭐 그런 또 관점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야,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명확하게 K리포트에서 하나 찝어드린 거 있었죠. 사실 이번 주 대박 종목인데, 파이넴텍 리포트가 사실 엊그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자, 오늘 추가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랐는데 사도 돼요? 이렇게 질문이, 제목이 정말 골 때리게 붙었는데 네라고 나왔길래, 여기 제가 네라고 하면서 네랍니다. 더 사도 된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파이넴텍 어떻습니까? 치고 올라갔죠. 엄청 치고 올라갔죠. 지금 3% 시작해가지고 1%까지 밀렸다가 지금 장중 12%까지 또 올라가 버렸어요. 자, 이게 지금 파이넴텍입니다. 오늘 리포트가 정확하게 찝어준 대로 이렇게 올랐는데 더 사도 돼요? 네. 요새는 이런 장이라니까요. 제가 K리포트도 강조드리는 것이, 이번 주에 그 뉴파워 플라즈마, 청담 글로벌, 파이넴텍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K리포트로 찝어들었던 종목들의 상승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아주 제 코스라는 게, 리포트 나온 걸 믿고 땡긴다는 거잖아요, 시장이. 예전에는 뭐 리포트가 다 팔려고 쓴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좀 안 그렇고,
그렇죠. 중국에 대한 그 배터리 부품 관세를 뭐 93%인가 매긴다며요. 예. 그것도 하나 있죠. 예. 올 3종,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가려고 하는 거에 3종 세트. 예. 자, 오늘 2차 전지는 1번 예, 중국 견제 예, 있고 2번 루시드 3번 아까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예, 그 재료들 예, 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루시드 폭등에다가 리튬 가격이 급등까지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뭐 리튬 가격 뭐 인상도 도움이 됐다고 보겠고 어쨌든 2차 전지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컨셉들이 좀 마련이 됐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포스코를 비롯한 뭐 LNF 날라가고 에코플러 시리즈까지 강하게 올라가고 오가노이드 다시 4만원권 회복했네요. 야, 이쪽도 만만치 않은 시장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가노이드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4만 원을 훅 치고 올라갑니다. 오늘 오가노이드는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아침에 제가 흥분해가지고 물론 좋은 가격에 팔긴 했지만 이게 이제 오가노이드는 진짜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주제에 딱 맞게 삼성이 시작한다, 삼성의 시간이다 이렇게 봤을 때 삼성이 추구하는 그런 것에 연관이 돼 있는 종목들은 쉽게 볼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가노이드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자, 질문을 좀 올려주시고요. 제가 11시부터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릴 건데 중간중간에 제 눈을 자극하는 질문이 있으면 뭐 먼저 답을 좀 드릴 수도 있는데 2차 전지를 좀 팔고 반도체 소부장을 담았다? 물론 뭐 종목마다 다 느낌이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2차 전지가 왜 엊그저께 뭐 비만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바이오가 지금 엊그저께 주초에 한번 움직이고 비만이 셌는데 어제 오늘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 쪽도 사실은 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뭐 항변하실 분도 있지만 어차피 바이오나 비만도 뭐 없는데 지금 막 날아가는 거예요. 뭐 물론 알테오젠의 뭐 특허 이슈나 뭐 유한양행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뭐 매출이 나왔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긴 한데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날아갈 이슈는 아닌데 막 날아가거든요. 거기다 곁다리로 있는 애들까지 같이 막 슛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이게 소외주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포모 현상까지는 아니죠. 포모는 뭐 못 잡아서 내가 없어서 큰일 났다 이건 아닌데 진짜 이게 그 우리가 2,500에서 3,000 갈 때 마른 장작의 역할을 했을 법한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지금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한 번 오르고 그냥 안 가요가 아니라 오늘 올라서 뭐 나름대로 급등했는데 솔직히 사유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면서 또 올라도 어차피 관심 많이 못 가지거나 아니면 팔짱 끼고 그냥 보자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 빈틈을 비집고 관련돼서 지금 소외주로 이번 4월 달에서 6월 달에 안 올랐던 섹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바이오가 지금 충분히 많이 올랐는데 뭔 소외주냐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 4월달 우리 장 바닥에서 시작할 때랑 6월달 장까지 해서 석 달 동안 거의 움직임 없었거든요. 이번에 7월달 돼서 가는 거예요. 이거 3,000 넘고 나서 가는 겁니다.
예. 알테오젠이 지금 3천 전에 뭐 큰 역할이 있었냐니 별로 없었어요. 3천 넘고 가는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2차 전지 쪽도 3천 되기 전에는 하나도 안 움직였잖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굿모닝 작전 시간에 아니 도대체 2차 전지는 바닥인가요? 맨날 이런 질문 하신 게 엊그제까지 계속됐던 거 아니에요? 맨날 바닥을 모르겠다, 안 오른다, 맨날 그런 얘기하더니 사실 지금 2차 전지는 뭐 LNF가 이렇게 주봉 뭐 일봉으로 길게 보면 하나도 오른 게 없죠. 요새 이제 고개가 든 거예요. 제가 5월 말에 바닥은 친 것 같고 다만 재미가 계속 없으니까 저점은 조금 높아지지만 표가 안 나서 오르는지 마는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의 확실한 모멘텀이 부여가 되니까 그냥 미친 듯이 올라버리잖아요. 예. 이런 애들도 준비는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다 이제 누가 기름을 버줄 거냐라는 관점이었는데 기름을 버준 거죠. 예. 제가 봐서는 뭐 지수가 지금 그동안 역할을 해주면서 올랐던 조선이나 원전, 방산을 비롯해서 뭐 3천까지 노력했던 애들이 다시 4천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기여도가 적다고 보는 거고 지금은 소외주로 많이 내렸던 애들이 올라와야 지수가 올라가죠. 물론 뭐 얘네들이 지금 올라도 지금 지수는 안 가고 있는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또 요새 올랐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3천까지 노력했던 애들이 내려가면서 지금 지수가 위아래 교차되다 보니까 보합인 거지. 예, 그렇잖아요. 예. 올라가던 애들이 좀 주춤하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체인지가 일어나면서 위아래 등락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이 안에서 주도주 헤게모니가 많이 바뀌고 있음을 아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런 얘기까지 드리고요. 네. 자, 오늘 파이nem텍 아침에 말씀드린 거 참고해 갖고 매매하신 분들은 뭐 최소한 한 5%에서 한 7, 8%까지 수익이 나셨을 것 같아요. 자,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거 오늘 아침에도 소개를 공개 방송에서 해드렸다. 예, 말씀드리고 동양철관이 살살 오를까 말까 하는데 어쨌든 뭐 협상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알래스카 LNG 쪽은 어찌됐든 참여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엊그저께 제가 수익 플러스 시간에 설명드렸던 강원에너지 오늘 또 올라가네요. 저건 뭐 원전도 되고 ESS도 되고 뭐 히토류도 되고 예. 그 엮이는 항목이 되게 다양한 종목이더라고요. 제가 강원에너지가 예. 요새 흐름이 아주 상당히 좋은 쪽에 속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11시쯤에 다 해결을 해보겠다. 아는 내용만. 예. 자, 지금 시장은 7월달 이제 뭐 하순으로 막 가고 있는데 남은 거 오늘 뭐 CPI, PPI 미국 시장 엇갈렸죠. CPI는 생각보다 높았고 PPI는 하회해서 그리고 오늘 뭐 소비 지표는 또 무난했다.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 안 온다. 뭐 또 이렇게 해석하면서 미국장 괜찮았다는 얘기고 다음 주부터 소비 쿠폰 지급과 신청이 있게 되고요. 테슬라 실적이 다음 주 중에 있고 또 뭐 트럼프의 AI 액션 플랜이 23일 날 또 예정이 돼 있다고 나와 있고 뭐 오늘 새벽에 그 하원 스테이블 코인 통과가 돼서 뭐 내일쯤 서명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고 그리고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이거 계획은 지난 봄에 발표됐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됐어요. 아직 이게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7월부터 그냥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아직 이슈도 남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8월 중이나 이쯤에는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분기를 공헌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적어도 에이펙 하기 전에는 분명히 뭐 열어놔야 그래도 이 시즌에 좀 많이들 놀러 와가지고 뭔가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요. 예. 뭐 이런 일정들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도 섹터들 몇 가지 설명드리면 헬스케어죠. 지금 제약바이오. 자, 유한양행의 렉라자랑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상반기 매출이 4,400억이 나왔다.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갖고 유한양행이 어제 21%인가 올랐어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릴 때 한 10% 정도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 펩트론도 어제 한 20%급 올랐고요. 이뮤넌시아 이거 유한양행 자회사잖아요. 알테오젠, ABL 뭐 오가노이드는 별로 안 올랐는데 리가캠 또 이런 것들 상승이 꽤 나오면서 예, 좋은 모습. 오늘은 리가캠이 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좀 주춤하고 있고 그 대신 또 보로노이라고 신약 AI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 쪽에도 뭐 흐름이 이게 저는 뭐 꽝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3천까지 노력했으니까 이제는 거들떠보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상대적인 탄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조선 쪽에 대해선. 뭐 지주회사군 여전히 상법 개정 이후에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분리과세 이런 쪽에서 아직 이슈는 머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쪽, 뭐 어저께 그 산업자원부 장관 뭐 청문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원전이라든가 신재생을 적절하게 믹스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세계적으로는 뭐 글로벌 르네상스고 원전 해체 시장도 있기 때문에 원전 쪽도 사실 뭐 큰 틀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대세는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절정의 순간이 잠깐 지났다라는 거, 뭐 그 정도로 보고요. 여전히 또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뭐 효성중공업 황제된 다음에도 강하고 오늘 리포트 종목이었던 산일전기도 나름대로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지금 우리는 괜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뭐 경쟁자로 당연히 경쟁자인데 주가에 있어서 경쟁자인가요? 저는 주가에 있어서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보완제 내지는 같이 흐름을 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뭐 흐름을 깨서 7만 원까지 진군하는 것도 좋은데 하이닉스의 어저께 8% 하락도 솔직히 저는 화가 난다. 골드만삭스 같은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빠져주는데 솔직히 저는 올해까지의 실적 끄떡없고 뭐 3분기에 10조쯤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를 내년도 거를 갖다 써가지고 뭐 돈을 못 번다며 지금 내려 찍어가는 식으로 하는 거 솔직히 저는 뭐 우리나라 지수의 1조를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좀 이겨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동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그 리포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화가 난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까지 것들이 뭐라고 써가지고 우리 하이닉스를 막 맛을 보내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겨내고 올라올 것이다.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삼성이 올라가면 하이닉스는 뭐 기존에도 원래 젠걸음으로 올라왔지만 35만 원에서 한 40만 원까지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30만 원 간 넘으니까 막 보수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난리인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동의 안 하는데 뭐 그게 큰 IB 같은 데서 내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좀 이겨낼 수 있는 수급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좀 기대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은 어쨌든 뭐 삼성과 하이닉스가 약간 키 맞추기 시기잖아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뭐 당분간은 리포트도 저렇게 나왔으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은 뭐, 네, 워낙 잘 나가는 회사들이 많아서, 예, 뭐 딱히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뭐 너무 흐름들이 좋죠. 화장품은. 예, 그리고 정책 쪽, 예, 오늘 원래 제가 이제 노림수로 있었던 건 북극 항로였는데, 이 대통령이 부산 가는 일정이 취소가 돼가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전국적인 수해 뭐 점검이라든가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이제 수년을 하다 보니까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당장 북극 항로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던 흐름은 좀 지연이 되는 거죠. 언제 다시 부산 일정이 잡힐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밀리면 좀 오히려 매수 찬스 아닐까요? 어차피 해수부 이전은 할 거고, 예, 북극 항로도 개척하겠다고 분명히 타운홈 미팅을 하게 되면 부산 쪽 가서는 분명히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마이너스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 뭐 한 1, 2주 지나면 다시 일정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파이nem텍이 더 올라가나 봐요. 11,700원대까지 지금 흐름 나오면서 아까 아침 장전에 K리포트로 콱 집어들인 그 종목이 오늘 굉장한 상승을 하는 대표 종목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2차 전지 종목들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좋은 모습인데 아침에 비교적 뭐 스무스하게 시작을 했는데 10%대 상승을 보여주니까 엄청난 거죠. 네, 자 지금 우리가 굿모닝 작전 6부 순서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저희 쪽 그 장중공방 사이트에서 우리 관리자님께서 계속 열심히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계속 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지금 아주 급하게 뭔가 수치가 올라오고 있고 자리가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서둘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어요. 네, 궁금해요. 궁금하면 이따 12시 반 라이브 쇼와 또 오후 저희 그 와우넷 플랫폼으로 열리고 있는 장중공방 1시부터 하는 거에 이따 오셔가지고 마저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때도 좋은 얘기와 함께 또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드릴 게 있으니까 와서 함께 해주시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네, 요런 이제 주도주들의 지금 싸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스맥은 뭐 경영권 다툼, 솔리 통신은 지금 사실은 제가 엊그저께 야간 방송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시작하면서 통신 섹터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오늘 KMW랑 이거 한 영어로 써야지 더 빠르죠. KMW, 뭐 RF 요 정도가 지금 흐름이 너무 좋은데 뭐 조금 주춤되다가도 2, 3일 있으면 또 신고가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이니까요. 뭐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까지 전해드리고요. 지금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폭우. 폭우가 뭐 100년 만에 폭우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네요. 저기 뭐 특히나 이번에 지금 전라도, 충청도 쪽에 폭우가 막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쪽 계신 분들 안전관리 잘 유의하시고요. 또 뭐 폭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당연히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분들의 안전도 잘 지켜지시기를 바라고, 다만 또 시장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재료다 이래가지고 뭐 이제 쓰레기 엄청나게 생길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까 보니까 뭐 또 물관리, 수처리 이런 걸로 해서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사실 이거는 비가 그치면 그냥 땡치는 테마기 때문에 연속성은 없고요. 다만 이제 TV에서 나오는 장면이 너무 이제 험악하고 비가 어떻게 저렇게 한꺼번에 오나
이런 이제 충격이 있으니까 당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 흐름이 좀 있겠죠. 근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한미군 관련해서 미국 상원이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감축하는데 예산 쓰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 내용을 뭐 첨부를 한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뭐 트럼프나 트럼프 주위에 있는 몇몇이서 주한미군 감축을 뭐 막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상원에서는 이 법안에다가 주한미군 줄일 때 예, 예산을 쓰지 말게끔, 그러니까 예산 안 쓰고 어떻게 줄여요? 결론은 줄이지 말란 얘기죠. 예, 근데 이게 약간 확대 해석하면 좀 골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예산은 안 쓰고 딴 나라 예산으로는 와도 돼 뭐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예. 이게 자기네 예산 안 쓰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물론 뭐 광의로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고 자꾸대로만 보면은 결국은 주한미군을 못 줄인다 이런 얘기를 쓴 건데 트럼프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돈만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부터 이렇게 또 해석할까봐 걱정이에요, 솔직히. 예. 미국 예산 안 쓰고 한국 예산 써가지고 오는 건 괜찮지 이렇게 할까봐 걱정입니다, 솔직히. 예. 어쨌든 뭐 최근에 여러 군사 전문가들 막 싸움 붙는 거 보면은 뭐 우리나라만의 전력으로 북한하고 상대하면 어떻게 되겠냐. 사실 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들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피해를 보겠죠. 뭐 장사정포 10,000대가 한꺼번에 쏴대고 이러면은 서울 쪽이나 이런 데는 좀 아무래도 피해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뭐 한꺼번에 다 날아오는 걸 다 요격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렇죠. 예? 네. 자, 저의 시간은 10시부터입니다. 구몬역전 6부장은 10시부터 매일 시작을 해서 11시 반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와가지고 아니 근데 채팅을 많이 하신 분인데 반갑습니다가 왜 갑자기 들어오지 훅 하고 이상한데 뭔가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다른 분들이 하도 안 하니까 몇 개만 해도 3등하고 그러시나 보다. 여러분들 제 시간이 막 두려우신가요? 아니 무서워요? 예, 무섭습니까? 아니면 공포야? 공포, 무서움, 떨림, 혼날까봐. 예, 이런 감정. 예, 혹시 실수하면 욕 먹을까봐. 예, 그러시지 말고요. 예, 제가 엊그저께 반성을 했으니까 제가 가끔 그냥 뭐 좋아서 소리는 지를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절대 뭐라고는 안 할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하대할 이유도 당연히 없고 다 소중하게 시간 내 가지고 오신 분들이니까 질문을 많이 주시면 좋은데 질문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건 화가 아니고 약간 다듬어 드릴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학창생활 돌이켜 보세요. 욕 먹고 때리고 혼나가지고 그런 선생님은 기억나지. 나한테 되게 그냥 평범하게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사실 나중에 기억하자고 치면은 혼내고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이런 사람만 생각나지. 그게 뭐 요새는 학폭이다 뭐다 그래갖고 안 좋게 많이 풀리곤 있지만 저희 시절만 해도 사실 생각해 보면 뭔가 좀 한 대 맞은 선생님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좋았던 선생님은 이름이 생각도 안 나. 그래요? 챗 GPT 활용 방법 너무 좋았다고요? 그쵸. 아니 모르시면 물어보라니까 AI한테.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쓸만한 AI가 전 세계에 한 40개쯤 있대요.
제가 어느 분의 인터뷰를 최근에 본 바가 있는데 LLM 모델 중에 쓸만한 게 40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다 쓸 필요는 없고요. 뭐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 그 퍼블릭시티인가 그거랑 챗 GPT, 제미나이 뭐 그거에다가 글쎄 뭐 우리나라 특화된 거라니까 뭐 하이퍼 클로바라든가 뭐 요 정도 4개 정도만 있어도 웬만하면 다 커버 될 것 같은데 야 파이넴텍 보세요. 계속 쭉쭉 올라가서 12,000원 벌써 찍은 거 아닌가? 제가 화면을 못 보고 있는데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 좋은 모습 나오고 있다. 파이넴텍이었다 오늘의 또 승부주는 어떻게 보면. 네. 자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 그 목소리 얘기는 그만하시고 질문을 주세요. 예, 그래야 영양가가 있습니다. 예, 우리 방이 자생으로 해가지고 영양가 있는 방으로 소문이 나려면 고퀄리티의 질문과 또 그거에 맞는 예, 대답이 오가는 방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가끔은 싸울 수도 있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반박을 올리셔도 그거는 얼마든지 건설적으로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저도 답을 다 알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약간 오타가 날 수도 있고 틀린 얘기를 우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그럴 때 아이고 이놈 봐라 틀린 얘기 막 한다 이러고서 지적질 해주셔도 되고. 근데 저희 방 조금 채팅창이 더 활력을 가지면서 조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의 분위기가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왕가는 채팅을 많이 하면 1등부터 3등까지 붙여줘요. 네, 1등부터 3등까지 채팅을 많이 하면은 내 이름 그 타이틀 뒤에 왕관이 붙어져. 지금 샵 1은 채팅을 제일 많이 했다는 얘기고 보니까 뭐 2등 3등까지 붙여주는 것 같은데 열심히 채팅을 올리세요. 예, 그러면은 왕관을 차지할 수 있다. 여러분도 왕관을 차지하고 싶은 자 채팅을 무지막지하게 올려라. 예,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야 느리긴 하다고요? 제가 느려요? 말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빨리 더 얘기를 하지? 챗 GPT는 진짜 질문 잘해야 돼요. 원하는 답을 잘 얻고 싶으시면 아주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게 우리 지금 관리자님께서 올려주셨네. 굿모닝 작전은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리액션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개별 종목을 제외하고 궁금한 점 있다면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써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올려주신 질문은 제가 주관적으로 답이 가능하면 얼마든지 드려요. 답을. 오히려 객관적인 답은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죠. 네이버에 뉴스 찾아서 알게 되는 해답과 관련된 종목은 종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은 뭐 이게 언제 시행하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 없고 그냥 저의 주관적인 답이 필요하신 것만 물어보시면 돼요. 결국 제 얘기와 제 생각들로 오신 건데 그냥 범용적으로 누구나 네이버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는 물어보실 필요가 없죠. 그죠? 네. 자, 방금 주한미군 이슈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새벽 사이에 엊그저께 부결됐던 그 미국 하원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 이게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다시 비트코인이 12만 불 올라가고 관련해서 코인주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엊그저께 한번 그 기대감이 있을 때도 코인이 살짝 오르다가 음봉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많았고 어제도 좀 그랬고 그래서 최근에 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죠. 코인에 대해서 지금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세론의 이제 정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어서 여지는 남는데 미국도 저렇게 상원 통과되고 뭐 오늘 밤에 트럼프가 서명하면 뭐 세상이 그냥 확 바뀔 것 같지만 그런 기대감은 미국도 우리도 어차피 선반영이에요. 미국 시장이라고 서명하자마자 그때부터 날아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얘네도 더 기가 막히게 선반영이거든요. 제가 봐선 오늘 우리 코인주들 생각보다 전 별로일 거라고 생각해서 아침에 뭐 미국이 뭐 하원 통과가 됐네 뭐네 이렇게 얘기 나올 때 웬만한 거는 고점 인식하시고 조금 현금을 만드시는 게 전 더 유리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네요. 보니까 뭐 지금 보니까 오히려 한 10시 넘어가서 강하게 도는 애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애도 있고 아침에 셌다가 그냥 음봉 났거나 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아주 단면인데 제가 3일 전부터 느끼는 건데 시장 완전히 그거예요. 뭐라고 할까? 각자 도생이에요. 말 그대로 각자 도생. 예. 그냥 다 따로 놀아. 예. 뭐 A 섹터에 있는 A부터 Z까지의 종목이 한꺼번에 와 이러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뭐 하나만 혼자 신나고 날아가고 나머지는 곁다리로 좀 가다가 우수수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개인주의, 혼자 재료 있는 애들. 그래서 제가 요새 강조드리는 게 진짜 그냥 재료 나오면 그 종목 그 핵심이 되는 걔만 매매하세요. 딴 데 가갖고 얘가 오르니까 이것도 가겠지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11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이 나가니까 질문은 또 반대로 충분하게 올려주시면 11시까지만 받을 테니까 그 뒤에 이게 왜냐면 제가 질문의 답을 이게 순서를 거꾸로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다 보면 또 밑에 이제 적어주신 늦게 올라온 거는 또 건너뛰기가 쉽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11시 전에 좀 많이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10여 분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원금 드디어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로 예상하시나요? 자, 지원금 쿠폰 지원금 21일부터 신청 및 뭐 교부라고 해야 되나? 지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야, 이제 뭐 바로 이제 이번 주말 지나면 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글쎄요. 뭐 금액이 얼마든 이걸 가지고 뭐 엄청난 거 하실 수 있는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뭐 가족끼리 진짜 뭐 단란하게 외식을 한번 세게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뭐 소소한 거 뭉쳐가지고서 뭐 지난 그 팬데믹 때는 한번 그 자전거가 그렇게 잘 팔렸거든요. 한 모으면 뭐 한 60에서 한 돈 100만 원 되니까 그걸 가지고 자전거 산다 이런 분들이 한 4년 전에 그렇게 많았는데 이번에야 자전거는 아닐 거고 뭐 하는 데 쓰시려나? 그냥 뭐 어차피 이게 현금 지급은 아니니까 뭐 카드 결제를 하든 아니면 포인트로 아니면 뭐 지역화폐 이런 걸로다가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뭐 대부분 이제 소비인데 뭐 대부분 이제 편의점 소비 뭐 아니면은 조그만 마트 소비 뭐 요런 거 위주로 하실 거라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긴 하고 네. 네.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저한테 돌을 던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지원을 많이 받는 대상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막 했거든요. 잠깐 아니 뭔 소리냐 우리 한경의 김동엽 대표가 지원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웃기죠. 모르죠 뭐 얼마가 나올지
그냥 뭐 상위 10%는 분명히 아니니까 예. 아유 그 금액 얼마나 된다고 무슨 지역을 떠나서 쓸 생각까지 해요. 그냥 내가 사는 동네에서 대부분 쓰시면 그만이죠. 사실 뭐 그게 뭐 엄청난 포인트나 금액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쓰다 보면 금방 쓰지. 예. 어디 가서 쓸 생각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고 어차피 이게 그 지역이란 개념을 또 감안해서 만든 거잖아요. 내가 굳이 서울 사는데 부산 가서 써야겠다 이렇게 우기진 말라는 거지. 특히나 반대로 생각해서 뭐 전라남도에 계신데 굳이 대전 가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 뭐 괜히 왜 합니까? 내 동네에서 그냥 써서 뭐 지역 경제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지 굳이 예. 딴 데 가서 쓰실 생각 안 하시는 게 맞죠. 예. 그거는 뭐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은 생활하는 데가 사실은 중심이 돼야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예. 근데 주소지는 저기 전라도인데 서울 와서 산다고? 예. 그거는 저기 전라도 사는 분한테 뭘 그 이체나 이런 거 안 되나요? 혹시 넘겨주고 이런 거? 예. 뭐 어쨌든 넉넉하게 좀 인심 좀 풀고 그러세요. 지역 가서 못 쓰실 거면. 예.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어차피 지역 논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원치 않는 상황으로 뭐 사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북이에요 주소가. 근데 사는 데는 전 수원인데 저는 지원금을 따로 받고 이제 와이프는 뭐 지방이니까 5만 원인가 더 나오는 것 같던데 뭐 아니 근데 그게 지역에 저희 수원에서 생활도 많이 하지만 지역 주소는 글로 옮겨놨거든요. 왜냐하면 그놈의 그 직장이 주소를 글로 안 옮겨놓으면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 여기 많이 사는데도 주소는 글로 갖다 놨단 말이에요. 방도 거기다 얻어놓고 그쪽에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되니까 뭐 일주일에 반 이상은 그쪽에 사니까 뭐 쓰는 데는 지장이 없겠는데요. 하여튼 뭐 피치 않게 또 불편함이 있으신 분도 있겠으나 그냥 큰 뜻에서 널리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 제가 이러니까 무슨 청와대 무슨 대변인 같네. 예. 웃긴다. 진달래님이 뭘 했는데 11시부터 답을 해준다 그랬는데 예. 저거는 솔직히 사전에 공부를 안 하면 즉답이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예. 저걸 어떻게 바로 설명을 하나? 그냥 주가가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답 아니에요. 예. 지금 한일시멘트랑 한일현대시멘트 합병 이슈가 어제 뭔가 된 거는 알겠는데 뭐 이건 저는 뭐 별로 생각이 없던 종목이라 뭐 유심히 쳐다보진 않았는데 관련해서 뭐 뭔가는 올라가고 뭔가 내려가고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뭐 호재다 악재다라고 하는 게 주가가 올라간 쪽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고 주가가 내려간 쪽은 왜 나만 불리하게 됐는데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요? 예.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시멘트주는 예, 안타깝게도 제가 몇 년 동안 매매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합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별로 인사이트가 없거든요.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이건 똑같은 질문을 그렇지 챗GPT에다가 해보세요. 예. 그거는 저의 주관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 뭐 지금 나오는 그런 기사의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챗GPT나 이런 데서 해석을 해주니까 AI에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글로 물어보시는 걸로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10시 54분 지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소비 쿠폰 네,
일설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소비 쿠폰 나눠주고 카드 한도 뭐 세액공제 연말에 뭐 없애가지고서 뭐 도로 토해내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 일몰이 더 연장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사실 뭐 지원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승수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뭐 하다못해 이재용 회장이 많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전 국민이 나눠 가지는 거야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죠. 그냥 뭐 어쨌든 누군가 더 기여를 한 건 맞겠죠. 뭐 세금을 하나도 거의 다 안 내는데도 뭐 20몇만 원 이렇게 지원받는 분도 생길 거니까 뭐 기분이 좋은 분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거가 괜찮네 이렇게 느끼시는 게 대다수의 느낌일 수는 있는데 엄연히 보면 뭐 증권시장에 많이 통용되는 얘기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뭐 그냥 내가 여기 태어나서 있으니까 받았어 뭐 그런 게 그냥 기본 개념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든 뭐 간접세로든 뭐로든 또 결국은 도로 환수되는 거죠. 뭐 근데 이제 내가 쓸 수 있다라는 게 기분이 좋은 거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맥주 사 먹는다 뭘 한다 그러면 결국은 받아서 다시 또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나는 그만큼의 뭐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을 했다라는 거고 그걸 누군가는 이제 엄청난 승수 효과다 이래갖고 뭐 엄청나게 이제 공시사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도토리 키재기는 아니고 뭐 그 안에서 그냥 우왕 계속 도는 것뿐인데 이게 뭐가 효과가 있는 건데 뭐 이러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준다는데 받아서 잘 쓰시는 걸로 일단 결정 내리시기로 하죠. 뭐 제가 다른 생각 더 붙여봐야 오해만 사니까. 다음 주에 신청하셔가지고 잽싸게 이게 아마 10월 말까지인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냥 후딱 쓰시라. 나중에 어떤 식으로 뭐 되갚게 되더라도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쓰십시오. 열심히. 근데 편의점에서 못 쓴다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CU GS25가 도대체 정책과 연계한 대규모 프로모션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편의점 못 써요? 대기업 편의점 못 쓰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사용 못 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못 하는데 그냥 가맹점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영점은 못 해요. 직영점은 X고 그냥 가맹점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본사에서 직접 뭐 운영하는데 이런 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일반 그 가맹하신 분들은 다 되는 걸로 알거든요. 대기업이라 그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파리바게트는 그런 거는 잘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그것도 사실 빵집 그 못 쓰나? 쓸 거 아니에요? 파리바게트? 근데 대부분 가맹점이지 뭐 직영점은 많진 않으니까 대부분은 쓰실 것 같은데. 뭐 내용을 얘기한 거를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그분이 사업하면서 낸 세금이라고 하는 거에서 많이 지금 지원금 중 일부가 나가는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지. 이재용 회장이 국민연금을 뺏어갔다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서
넘겨짚어가지고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뭐 이재용 회장을 욕할 일도 없고 저랑 거의 동갑이에요, 동갑. 예, 저는 뭐 이재용 회장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주 고생 엄청나게 했다고 생각하고, 예, 그 다른 재벌에 비해서 엄청나게 선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본 적은 당연히 없지만 볼 일도 없고,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적대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뭐 돈이 나이는 같은데 왜 당신은 부자고 나는 돈이 없고 이래갖고 뭐 차별을 느끼거나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가진, 근데 뭐 이번에 이제 죄로는 이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뭐 느끼는 감정이야 또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증권쟁이고 증권 공학적으로는 생각하면 저렇게 상황이 나온 게 어쨌든 뭐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갖고 있을 뿐, 뭐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뭐 했던 과거의 행적이나 이런 걸로 평가할 이유도 없고 위치도 아니고 뭐 그럴 자격도 없죠. 그냥 판단이야 법원에서 하는 거고, 그 막강한 삼성의 그 법력이라고 할까요? 뭐 거기 제가 알기로는 그 법무팀에 뭐 변호사만 몇백 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엄청난 어쨌든 뭐 에너지가 동원이 돼서 결국은 이렇게 끌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그냥 일개 개인이 그런 혐의를 받을 일도 없겠지만 그냥 뭐 개인의 순수함만으로 만약 승부를 봤다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었던 판결인데, 어쨌든 뭐 과감하게 엄청난 어떤 에너지가 결국은 맞짱을 떠가지고 무죄로다가 만든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저도 제가 집이 수원이에요. 네, 삼성전자 본사도 수원이지만 저희 수원에는 식당 가 보면은 대부분 TV, 냉장고 다 삼성이에요. 예. 저도 가전제품 삼성 많이 쓰고요. 예. 아니 삼성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악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고, 저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어느 사람의 유불리 뭐 호불호보다도 증권시장에 도움만 된다고 하면 뭐 저는 제일 뭐 너의 사상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증권주의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증권시장이 잘 되는 것만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 미친놈이죠 한마디로. 자, 요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결론은 5분 내로 잠깐 제 얘기 마칠게요. 원래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해서 지금 센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실적이 이제 막 찍히기 시작했다. 뭐 유한양행도 아까 렉나자 같은 게 상반기 매출이 뭐 4천억이 넘었다 이러는데, 자 존슨앤존슨에서 기술 이전료도 뭐 꽤 받았고 반기 매출이 1조가 넘었다 뭐 이런 얘기 포함해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그동안 봐왔던 시선에서 조금 다르게 기술 이전료라든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RNA 백신 국산화 쪽으로도 진격의 K바이오가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사실 오늘 주제가 이거였는데 삼성의 시간이 온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오버가 됐습니다만 빨리 훑고 나가고 이따가 오후 1시부터 다시 오후반 할 때 다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반까지 맞춰야 되는 1부 순서 겸 유튜브 6부 순서는 질문 응답도 해드려야 되니까 원래 오늘 주제가 이거였거든요. 삼성의 시간이 온다라고 해서 지금 뭐 외국인이 어제 1조를 담았다. 삼성전자 반전이 개인들이 이제 환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제 삼성전자의 시간이 오는 거냐. 뭐 오늘 주제랑 아주 일맥상통하는 질문이 나왔는데, 자 이재용 회장의 무죄에 삼성그룹주가 어제 반응들이 좋았다. 삼성전자가 10개월 만에 최고다. 뭐 이런 정도의 주가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 어쨌든 무죄 확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재판 열심히 받았고 어쨌든 무죄를 지금 재계에서는 뭐 당연히 삼성 이재용 회장의 무사기한을 환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기사로 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재판받느라고 뭐 잠깐 들어가기도 했었고 해외도 참 마음대로 못 가고 막 이랬는데 뭐 은근히 다녀오긴 했죠. 어쨌든 뉴삼성이 시동을 걸 거다 이런 얘기고, 이게 사실 그동안 보면 짜잘한 M&A는 10년 안에도 뭐 몇 가지 좀 있긴 했는데 100조나 쌓였다는 현금 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데 라는 걸 계속 몇 년 동안 약간 추궁 내지는 의심을 받았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 마음대로 좀 해봐라. 이번에 뭐 몇 달 전인가 독한 삼성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독해지자. 예, 그래서 막 이번에 그 부회장이었던 양반 돌아가셨는데도 중국인가에서 일정 벌이는데 아마 몰래 왔었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회장 갑자기 죽었잖아요. 딸내미 결혼식 끝나고 되게 큰 이벤트인데 이재용 회장이 안 왔어요. 제가 알기로 겉으로는 안 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독한 삼성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비즈니스가 어쨌든 더 중요해서 그런 인간사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뭐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려고 한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는 독해지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지금 시티그룹 같은 데서는 뭐 어제 이제 골드만에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봤는데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이나노에 대해서 외부 수주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HBM4에 대해서 대반전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예. 또 중국향에 대해서 미국의 뭐 그 전략 물자라든가 반도체 같은 게 이제 유입이 되니까 삼성 거 중심으로 더 붙어서 가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에 대해서 어제는 약간 좀 그럴싸하게 기대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도대체 어느 쪽에다가 이제 에너지를 쓸 거냐라는 거죠. 어디다가 주안점을 둬서 할 건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상황들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반도체 살 얘기 아니겠느냐. HBM 납품이 사실 뭐 글쎄요, 이재용 회장이라도 당장 가서 뭐 젠슨랑 만나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그동안은 개인적으로 제 생각엔 몇 년 동안 만난 적이 없고, 뭐 젠슨랑 자체가 그 야설로 떠드는 거 보면은 몇 년 전에 삼성한테 이제 개무시당해가지고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악감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콜테스트도 되게 통과 안 시켜주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 뭐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겠지만 유독 젠순왕을 만났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뭘 하나 좀 통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좀 행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 하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오가노이드 얘기도 했는데 뭐 원래 이번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삼바 이슈가 좀 섞여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무죄를 받았으니 뭐 분리를 하고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법적 판단은 끝난 거니까 이제는 뭐 삼바를 키우기 위한 그런 과정도 이제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들이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오늘 아침 기사 제가 오려온 거지만 최근에 몇 년 동안 몇 건의 이제 인수 사례들이 있었죠. 레인보우가 있었고, 뭐 미국의 오디오 사업 하는 회사 마시모라고 5천억 주고 산 것도 있고, 플렉트라고 독일의 공조기기 2조 정도 산 것도 있고, 젤스라고 디지털 헬스케어 뭐 몇 천억에 산 게 있는데 이거 다 합쳐봐야 한 3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네가 있다라고 하는 100조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아직 90몇 조는 도대체 뭘 할 건데라는 거죠. 예, 뭐 한때야 뭐 되게 큰 회사 산이 많이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제가 봐도 삼성이 지금 짜잘하게 뭘 사가지고 뭐 갑자기 대번에 덩치가 커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꽤 그럴싸한 거 사가지고 한꺼번에 퀀텀 점프가 돼야지 뭐 약진을 할 수가 있지.
뭐 맨날 몇백억에서 몇천억짜리 사갖고서 이게 어떻게 회사가 갑자기 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업그레이드가 확 되려면 상당히 큰 단위의 M&A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논리들이 지금 대두는 되고 있는데, 뭐 어차피 비밀 사항이니까 뭘 더 할진 모르겠습니다. 뭐 로봇 회사를 추가할지, 아니면 뭐 바이오와 관련된 뭘 하게 될지, 아니면 저는 솔직히 오늘 오가노이드 오르면서 기대했던 건 그냥 오가노이드도 뭐 하나 투자하면 안 되나? 삼성이 원래 그런 거 잘하는데,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삼성이 하여튼 뭐 신사업으로 꿈꾸고 있는 뭐 로봇이라든가 또 뭐 XR 기기 쪽, 또 바이오, 뭐 또 파운드리,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몇 가지쯤에는 뭐 후보군들이 있겠죠. 뭐 혼자 다 만들어서 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럴싸한 것들을 그럴싸한 가격에 사오는 그런 행위들이 앞으로도 여러 건 나오겠지라는 생각은 뭐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빨리 가시화가 되면 삼성전자나 삼바 정도 주가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당연히 들죠. 예. 자, 요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올려주신 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그래요. 삼성에 대해서 뭐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는 거 저도 뭐 당연히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시가총액도 큰 회사인데 잘 돼야죠.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예. 자, 그걸로 끝. 잘 됐으면 좋겠고 잘 할 거라고 응원도 해줍시다. 예. 그래야 삼성전자가 옛날에 300만 원 할 때는 진짜 뭐 부자들만 들고 있으니까 응원을 오히려 별로 안 했죠. 근데 이게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하고 국민 주식이 됐으니까 이게 걸려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 350만 원 할 때는 삼성전자 솔직히 얘기하면 개인 투자가님들 반응이 대부분 그랬다고요. 나랑 저게 뭔 상관인데. 삼성전자가 잘 되든지 말든지 저거 뭐 부자들만 갖고 있는 주식 아니야 이랬는데, 이게 어느덧 이제 국민주가 돼갖고 엮인 거죠, 한마디로. 나쁘게 보면. 옛날에는 한 주도 갖기가 힘든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삼성전자 주주가 돼갖고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생겨나가지고 국민 응원단이 갑자기 늘어나 버린 건 또 사실이에요.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9만 원을 갔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 하이닉스는 어쨌든 이번에 30만 원을 가면서 뭐 최고치다 이랬는데, 왜 삼성은 2021년도 1월 달에 갔던 96,800원을 안 가느냐? 그동안 4년 동안 뭐 발전이 없었던 거냐? 아니면 누적적으로 돈을 더 벌지 않고 계속 까먹은 거냐?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시는 거죠. 분명히 21년도와 비슷한 지수가 갔으면 가격도 비슷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직 많이 모자라니까, 한 3만 원 정도 모자라니까, 국민주가 된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도 하고 애도 닳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건 기분 탓일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 잘 들리죠?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올려놓으셨는데, 소리가 왜 안 들려? 갑자기? 소리 잘 들리세요? 소리가 안 들리세요? 소리 잘 들린다 안 들린다 좀. 뭐 들으시는 쪽에서 뭔가 좀 미스매치가 된 것 같은데 대부분들은 잘 들린다고 하시니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유독 한 분께만 소리를 안 내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시스템 조절하셔가지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삼성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만 응원 쪽으로 몰아갑시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야 되는 것도 냉정하게 보면 그냥 오르라고 염불을 할 게 아니라 다그쳐야죠. 왜 너네는 하이닉스보다 반밖에 돈을 못 버냐. 근데 왜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은 2배냐.
이걸 따지셔야 돼요. 예, 그냥 삼성 주가 올라가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좀 현실을 보자고요. 예. 반밖에 못 버는데 주가는 2배인데. 예. 이제 배터리가 가다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막 가네요. 예, 이수 스페셜티랑 자이글 같은 거 더 올라가겠는데. 예. 아니 뭐 한농화성 이런 것도 좀 올라가겠고. 예. 자, 그리고 아까 그 얘기, 국민연금이 투자하게 돼서 국민연금이 손해 났다고. 예. 뭐 그런데도 어떻게 잘 또 판결을 받았네요. 예. 참 개인 단위에서 하기 힘든 특수함이 있다라는 건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죠. 예. 다 같지 않구나 이런 건 있습니다. 당연히. 자, 어렵고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거는 개인기에 기대지 말고 챗 GPT에 물어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예. 자, 그 민생 쿠폰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못 쓰지만 가맹점은 다 쓸 수 있다. 예. 아마 뭐 파리바게트나 치유나 GS25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그 동네의 프랜차이즈 웬만하면 다 가맹점이니까 뭐 치킨도 그렇죠. 예. 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밤이 미국장 만기일이냐고요? 예. 이거는 제가 좀 바지런하지 못해서 답을 오히려 못 드리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주관적인 답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답이 있는 질문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우리나라랑 일주일 차이를 두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인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가 지난주가 만기였으면은 오늘 금요일이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만기였으니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미국이 우리 만기 다음 주 금요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아까 소캠 테마도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밸류체인 종목들이 셀 거다. 그건 알겠는데 뭐 매일매일 갑자기 세지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 삼성전자가 오늘 안 가잖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거의 보합인데 뭐 나머지 애들이 혼자서 막 치고 올라갈 일은 없는 거고, 삼성전자가 어제처럼 뭐 3%든 이렇게 올라가야 밸류체인들을 같이 끌고 올라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이제 시작할 거. 시작은 5월 말부터 바닥은 찍었다니까요. 여러분 2차 전지도 지금 악재란 악재는 다 나온 거. 앞으로 더 나올 악재는 물론 뭐 계속 점유율이 줄어들어요. 뭐 이런 얘기는 나올 텐데, 그게 어느 순간 못이 박혀가지고 씨도 안 먹히는 그런 순간이면 그게 이제 별을 보는 거죠. 악재가 더 이상 안 먹혀. 아까도 제가 LNF 그래프나 몇 개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닌데 고개는 들고 있는 건 맞고, 2차 전지 쪽에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진짜 뭐 가슴이 울렁울렁할 정도의 아주 신박한 뭐 핫 이슈가 나왔느냐. 오늘 몇 가지 나왔어요. 소소하게. 루시드에 대한 뭐 우버의 주문이라든가, 아까 뭐 누가 올려주셨는데 리튬 가격이 좀 리튬 가격도 올랐다고 정말 하지만 그동안 한 2년 정도 빠진 거 생각해보시면 오늘 오른 게 뭐 세 발의 피나 될까요? 오늘 뭐 한 50% 올랐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위에서 한 85% 90% 빠졌는데 오늘 설사 5, 6%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뭐 그동안 빠진 거에 얼마나 기여를 했겠어요, 뒤로. 거의 뭐 의미 없는 건데, 근데 이제 며칠 전에도 올랐다 그랬는데 또 올랐다고 하니까
바닥은 찍고 이제 올라가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 들으실 수가 있는 거고 2차전지 쪽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희망 고문이에요. 이렇게 오늘 아우 좋아 보이니까 담으세요 이래도 뭐 내일부터 또 2, 3일 빠지면 다음날 와가지고서는 2차전지 바닥은 아직도 멀었는가요? 또 이런 신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는 2차전지는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다만 신나게 갈 거냐 아니냐는 오늘 보여준 흐름 보니까 앞으로 며칠 내로 또 올라갈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만 이게 뭐 추세적으로 10만 원짜리가 2만 원 됐는데 다시 10만 원 될까요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10만 원짜리가 2만 원 됐는데 2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 갈까요라고 하면 그거는 좀 말이 될 것 같다. 어느 종목이라고 뭐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정도의 반응은 나올 것 같고 이게 아무리 그지 같은 종목도 두 자릿수가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건 추세 전환이에요. 이건 아무리 아니다 얘기를 하셔도 저는 그렇게 우길 것 같아요. 이걸 추세 전환이 아니라고 보면 도대체 뭐가 바닥에서 탈피하는 신호인데라고 오히려 여쭙고 싶은데 그런 의미로 보면 2차전지는 저는 감히 바닥은 이미 찍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자꾸 2차전지 바닥이다 아니냐 뭐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2차전지 바닥은 그 4월에서 5월 고쯤에 다들 찍었다고요. 근데 그동안 안 올라온 거죠. 그냥 아주 미미하게. 그래서 뭐 바닥 탈출 안 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2차전지 ETF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어떻게 대여섯 개가 수익률이 등위 안에 들 정도로 좋았냐고요. 2차전지 그 합성되어 있는 ETF가 주간 수익률이 제일 좋았다는데 그걸 보고도 2차전지가 안 가나요? 뭐 바닥을 언제 찍을까요? 이런 얘기 하시면은 제가 조금 화를 원래 안 내려고 그랬는데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누가 들어도 답답한 얘기잖아요. 분명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재미가 없었는데 오늘 재미 포인트가 한두 개쯤 가세가 되니까 마른 장작에 불 붙듯이 지금 붙고 있는 거거든요. 2차전지가 좀 그런 성향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약간 휘발성을 갖고 있는 거죠. 갤럭시 폴드가 데이트가 나왔다고요? 네, 그런가요? 예. 지금 뭐 예비 신청 받고 있는 기간 아닌가요? 예. 근데 단톡법 폐지가 21일이고 22일부터니까 뭐 그때 되면 아마 대단한 뭐 지원금이 풀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훨씬 인기가 생길지도 모르죠. 뭐 막 그 단통법 폐지되면 지금 기대하는 게 지원금을 뭐 엄청나게 받는다 지금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아마 뭔가 새로 하시려고 하는 분도 다음 주 화요일 그때 이후에 한번 되게 할인을 엄청 해주거나 뭐 지원금 담뿍 드리는 그런 성지 찾아가지고서 바꿔보실 분들은 바꾸면 뭐 어쨌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폴드가 데이트를 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한때는 폴드 살까 뭐 그 이런 거 생각이 잠깐 있었는데 내내 어쨌든 이게 주가 확인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 뭐지 폴드랑 뭐지 플립하고 약간은 헷갈리는데 폴드는 이거죠. 이게 이렇게 여는 거. 플립이 이거고. 플립은 뭐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앞으로 삼성에서는 어쨌든 2번 접는 것도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아직 그 전체 그런 접는 폰에 대한 시장은 사실 좁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파이nem텍이 왜 가는 겁니까 도대체? 파이nem텍이 저렇게 난리 치는 게 결국은 사실 우리 폴더의 인기보다도 내년도에 드디어 애플이 폴더블을 만든다 이게 더 크죠. 사실 제가 보던 비중으로 보면 그게 70%고 삼성의 이번에 7급의 뭐 모델이 나왔다 이건 30%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폴더블이 나와서
뭐 파이 냄새기 날아간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봐도 오히려 기대값은 애플이 드디어 내년도에 그 폴더블 폰을 확정졌다, 이게 더 크다고 보죠. 그게 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뭐 또 발맞춰서 중국의 로컬 업체들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 폴더블 시장의 점유율은 제가 알기로는 몇 프로 안 돼요. 두 자릿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뭐 물론 뭐 들고 다니시는 분들 조금 예전보다 늘긴 했지만, 뭐 제가 전철 타면 보통 알잖아요. 지하철 타서 봤을 때 폴더블이나 플립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계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뭐 10명 본다 그러면 정말 뭐 한 분 있을까 말까 그 정도 아닐까요, 아직은? 예. 뭐 제가 봐서 아직은 그렇게 보편적이진 않은데, 그러니까 적어도 막 20-30%쯤 차지할 정도로 뭐가 되게 매력적이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고 아직은 한 자릿수 정도 안쪽인데, 뭐 계속 이제 폼팩터가 더 끝내주면 뭐 2번 접는 거 나오는데 뭐 얇아요. 나중에 이제 저런 거 나오겠죠. 지금 네이버가 이번에 이슈가 나왔던 건데 뭐 홀로그램 뭐 이런 개념으로 뭐가 나오면 뭐 신박하다 이러고서 좀 시장이 개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전기차 나왔을 때 저도 여러분도 진짜 전기차 사고 싶냐라는 게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전기차 관련해서 막 날아갈 때 그런 얘기 제가 가끔 드렸었거든요. 진짜 전기차 사고 싶긴 한 거냐, 막 2차 전지 미쳐가지고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전기차 사고 싶긴 해요. 예, 그런 질문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예, 이 폴더블이 난리치고 뭐 플립이 잘 나와서 인기다 하는 분한테도 사실 마찬가지. 여러분과 당신이 진짜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냐, 그게 사실 최초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게 얘기가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삼성의 무언가는 막 매력적이라서 안 사면 미칠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으면 뭐 제품도 사시고 주식도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좀 이율배반적이다. 삼성 제품 하나도 안 사면서 삼성 주가는 오르라고 연부를 외우고 있다. 예. 이게 뭐냐. 예. 아니 삼성 제품 하나도 안 쓰는데, 예. 폰은 아이폰 쓰면서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라고? 예. 아니 그러니까 사고는 싶은데 고장도 잘 나고 기술도 한계가 있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가야 돼. 예. 아직 개화되지 않은 폴더블 가서 그렇게 나름대로 신가다는 벌써 7번째 버전까지 나오는데도, 예, 아직 두 자릿수 점유율이 안 나오고 있는데, 자, 요런 얘기까지 좀 화두를 던지면서, 자, 오늘의 핵심은 보자. 삼성의 시간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이해에 맞춰서 오늘 이제 삼성의 시간이 온다라고 저도 정해봤고, 저도 우리나라 지수가 3,200이 아니고 3,500이 가고 4,000이 가고 5,000이 가려면 삼성 그룹사들이 열심히 해줘야 돼요. 지금 다행히도 그런 역할이 이번에 8,900 올라올 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3,200에서 뭐 3,500 가고 4,000을 간다고 치면, 안 간 녀석들의 역할이라고 할 때 소외주 맥락에서 반도체, 바이오, 뭐 2차 전지 얘기들이지만, 그룹으로 보면 상당히 안 간 게 또 삼성전자 계열 아니겠습니까? 삼성 SDI도 안 갔고, 뭐 삼성 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뭐 저도 염원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결국 안 갔고 근데 한번 굴르면 되게 역할이 큰 이런 녀석들이 우리의 뭐 3,000 후반대 시대를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국마을을 함께 하면서 중간에 그 구문인 작전 6부와 함께 또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이따가 1시 정도에 또 2부 순서로, 예, 제 장중국마을 이어질 테니까요. 제가 12시 그 반부터는 요거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끝낼까 하는데요. 12시 반에요.
이거래요. 예, 오늘날 12시 반에 라이브 쇼라고 또 즉시 생방송을 합니다. 이거 끝나고도 1시에 바로 지체 없이 장중공방 계속 끊이지 않고 놔뒀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따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7분서까지 마저 들으시고 시간 남으시거든 와우넷 플랫폼으로 오셔가지고 제 얼굴 찾아서 공개방송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1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6부장 김동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